체포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13년 전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의 DNA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법으로의 이세준입니다. 이번 사건은 대구 노래방 살인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의 재밌는 점은 그 대구 노래방 살인 사건 피해자의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15년 뒤에 경찰관이 돼서 가해자를 잡아낸 사건입니다. 가해자가 체포가 된 사건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2017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. 밤 11시에 가해자는 홍두깨라고 하죠. 육모방망이를 잠바에 숨기고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있었어요. 범행의 목적은 금품을 빼앗겠다였습니다. 길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던 중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혼자 귀가하고 있던 여성이 범행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. 그 여성을 따라가서 뒤통수를 홍두깨로 때려요. 그리고 스마트폰을 뺏고 가방도 가져가려고 하던 찰나에 쓰러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저항을 합니다. 가방을 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가방을 다시 같이 당기니까 얼굴이 보인 거예요. 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그대로 이 방망이를 가지고 33번을 얼굴을 때립니다. 그리고 가방을 뺏어서 도망간 사건이에요. 이 사건은 강도 살인 미수, 강도를 하려다가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라는 사건으로 체포가 됐습니다. 그런데 체포하고 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13년 전 2004년에 있었던 사건의 DNA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2004년에 일어났던 범죄의 가해자를 검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. 2004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. 가해자는 노래방에 가서 새벽에 놀았습니다. 노래방에서 다 놀고 나오려고 하는데 노래방의 그 여자 주인 아주머니가 혼자서 청소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. 그걸 보고 강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넘어뜨린 다음에 목을 졸라서 기절시켜요. 그리고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저씨가 술도 많이 먹고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기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미수에 그칩니다. 근데 또 자기 얼굴이 보였잖아요. 이 가해자는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신고 당하면 잡힐까봐 그랬을 텐데 주방에 있던 그 과도를 갖고 와서 왼쪽 가슴 부위를 4번을 찔러서 살해를 하고 도망을 갑니다. 200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. 2009년에도 이 가해자는 노래방을 갔어요. 혼자 주인이 있는 걸 보고 또 강간을 하려고 합니다. 그 노래방에 있던 마이크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릅니다. 피해자가 저항을 하겠죠. 누가 내 목을 조르니까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을 막기 위해서 밀었어요. 근데 이제 피해자가 넘어질 때 좀 안 좋게 넘어져가지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기절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기절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해자가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머리랑 얼굴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결국엔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도 피해자가 자기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신고할 것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방에 있는 칼을 가져와서 가슴을 한 번, 배를 2번 찔러서 살해를 하고 도망갑니다.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2004년과 2009년이잖아요. 그 당시만 해도 이 대구에는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. 그래서 CCTV도 없고 노래방 주인들은 어디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한을 가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잡지 못하고 그대로 오랜 기간 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. 그러다가 2017년에 강도 범행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드러나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. 이 사건의 재판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. 증거가 확실하고 DNA 증거도 있고 또 강도의 증거도 너무 확실하고 2017년에는 CCTV가 많았으니까 그 범행하는 장면도 다 있고 재판 자체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됐습니다. 2017년 강도 살인 미수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. 강도가 맞느냐 그리고 살인 미수가 맞느냐. 이 강도죄라는 것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이렇게 위협한 다음에 돈이 되는 물건, 금품을 뺏으면 성립하는 게 강도인데 요즘에는 현금이 많이 없잖아요. 그래서 많이 뺏는 게 이 스마트폰을 많이 뺏어요. 돈이 되는 물건이니까 강도죄가 성립을 하죠. 살인 미수. 여기서 이제 가해자는 나는 살인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. 그냥 때리기만 하려고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때리기만 하려고 했느냐 죽이려고 했느냐 라는 의도를 판단을 할 때는 이 사람 개인 혼자만의 의도가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때 이 판사님이 보기에 이 정도면 너는 죽이려는 의도였는데 이 정도면은 때리려는 의도밖에는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우리 가해자는 이 방망이 가지고 얼굴을 한 번도 아니고 33번을 내리쳤잖아요. 나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죠. 그래서 강도 살인 미수가 그대로 인정이 됐고요. 과거에 있었던 2004년과 2009년에 있던 사건도 그 당시 현장에서는 DNA가 다 채취가 됐었고 이번에 잡힌 가해자랑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재판 자체는 되게 부드럽게 해서 유죄가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. 이 사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는 2017년에 이 가해자가 잡히게 됐잖아요. 그 잡는 시점에서 과거 사건의 피해자이던 아들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를 해버립니다. 경찰에서 이 경찰관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유는 너는 과거에 이 가해자한테 피해를 받은 유족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대할 때 감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팀에서 배제한다 라고 했어요. 경찰이 이 아들을 수사에서 배제한 거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
옛날과 달리 지금 우리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이 복수는 허용될 수가 없잖아요. 그 시점에서 본다면은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아들은 수사에서 빠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. 재판을 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거 묶어서 합니다. 한번 재판을 받을 때 밝혀진 범죄가 있으면은 당연히 묶어서 하는 거예요. 한 번에 하는 건데 이 형량을 때리는 게 좀 달라요.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체계는 똑같은 게 우리나라는 묶어서 할 때 가장 센 죄에서 이 뒤에 몇 개가 붙건 1개가 붙건 10개가 붙건 100개가 붙건 이 최고 형량의 1.5배 이상을 못 때려요. 그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. 근데 뭐 이거는 살인죄가 붙으면은 사형의 1.5배는 똑같이 사형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국 같은 영미법계 여기서는 여러 가지 묶어서 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다 때립니다. 그 대신에 여기는 하나하나의 형량이 좀 작아요. 대신에 이걸 합산. 그래서 넌 이건 1년, 이건 3년, 이건 2년 해서 너는 6년이다. 이렇게 나오는 거고. 대륙법계는 1년, 2년, 3년이 있으면은 합쳐서 4.5년 이렇게 때리는 거고. 이 재판에서 가장 크게 다뤄졌던 쟁점은 사형 여부입니다. 이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.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당연히 사형을 원했습니다. 하지만 판사는 사형을 내리진 않고 무기징역을 내렸어요.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은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. 그런데 이 사형이라는 것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하고 궁극적인 형벌이다. 그래서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논리로 사형을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. 그 근거는 이 범죄들이 치밀하게 사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되게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난 범죄들로 보이고 정신감정, 심리분석 결과 이런 걸 해봤을 때 이 가해자가 과연 교화가 정말 불가능할 것이냐 라고 보이진 않는다. 이 판사가 볼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10년이나 지난 이 오래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았으면은 끝까지 영구미제 사건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인정하고 그리고 역시 항상 나오는 논리. 영원하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보다는 그냥 무기징역을 줘서 감옥에 오래 있는 게 더 얘한테 고통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결국에는 사형을 내리지 않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. 당연히 검사도 항소를 했고 이 가해자도 항소를 했어요. 2심에서도 똑같이 무기징역이 유지가 됐습니다. 2심에서의 논리는 간단해요. 이거는 실제 재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판결인데 대법원 판결 중에 이런 판결이 있어요. 1심에서 형벌을 받잖아요. 그럼 이 형벌이 정말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거는 형량이 높든 낮든 유지할 수가 없겠다.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뭐 더 높여야 된다, 더 낮춰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은 그래도 1심 판사의 그런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된다. 새로운 증거 없이 형량을 바꾸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판례를 가지고 항소심에서도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사형제도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?